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중요하게 대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바를 잘 정리해서 기질과 리더십 개발이라 하는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의 기질이 얼마나 효율적인 리더십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기질에 맞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늘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에 내적인 갈등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차례, 아니 수십 차례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내 기질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리더십을 개발해 볼 것인가 하는 점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조직이나 리더가 중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붕괴되어 가는 조직에 좋은 리더가 와서 그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주 좋은 조직 사회인데 그 사회가 리더를 잘못 만나서 붕괴되어 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데, 만약 당신이 리더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리더십은 정말 당신의 기질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로버트 콩크린이라고 하는 인간 관계와 또 리더십에 관한 많은 저술을 한 그런 저자가 How to get people to do things 라고 하는 그런 책을 1979년에 썼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질에 합당한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할 겁니다. 로버트 콩크린이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개발 과제는 리딩, 리무빙, 딜링이라고 하는데, 리딩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리무빙은 조직 사회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딜링은 저항이 생겨날 때, 조직 사회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의 기질을 알고 또 그에 적합한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 개발의 기초가 되는데요. 기질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수십 년 전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리학 교수님이 칠판에 타블라 라사 라는 말을 쓰고 그 옆에 백지설이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합니다. 타블라 라사라는 말은 깨끗한 석판이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지라는 말인데, 이건 존 로크가 교육학에서 강조해서 교육과 성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백지 상태에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아이가 모두 동일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면 아마 그 어린아이들의 동일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반응을 한번 보면, 어떤 아이는 엄마 젖을 구하면서 계속 칭얼대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특성은 아직 교육과 어떤 성장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나타내니까, 이런 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독특한 소질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질이라는 말로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질 말고도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로 성격, 또 인격,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고난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기질 위에 학습된 행동으로서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격은 인간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격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알아주기 원하는 사회적 자아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 가면을 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가면을 썼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기질이나 성격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인격이 나타난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는 것은 인격인데, 이 인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기질이라고 하는 욕구,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간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기질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가지고 나온 본래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곧 개인의 욕구, 소질, 재능과 같은 것으로 교육이나 성장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타고난 특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은 변하지 않는 타고난 특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래적인 특성이고 욕구인 기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부적응,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정서적인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감, 열등감, 분노,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질병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위궤양, 두통, 심장질환, 각종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기질도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기질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기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여인들이 이 자기 남편의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성격을 고쳐보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 3년 동안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고도 하고 막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잘 고쳐지던가요? 정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질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라면 여러 가지 학습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그게 잘 바뀌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기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직원을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스펙이 좋아서 어느 곳이나 다 배치를 해도 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료들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질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에 합당한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의 기질과 다른 사람의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나 다양한 인간의 문제들, 곧 직업 선택, 결혼, 자녀 교육, 일, 리더십, 삶의 위기 등에서는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BC 460년부터 370년 사이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철학자요, 과학자요, 의학,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의 몸속에 4가지 색깔의 액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색깔, 피와 같은 적색, 그 다음에 검정색, 노란색의 액체, 그리고 마지막에 끈적끈적한 점액, 이런 4가지 액체가 인간의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인간의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4가지 액체 중에 적색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혈질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검정색이 지배하게 되면 약간의 우울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짐작하고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과학적으로 1927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4가지 기질적인 특성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번역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로 말하는 생긴이요, 담즙질은 칼로릭, 우울질은 멜랑콜릭, 점액질은 프래그매틱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다혈질과 우울질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담즙질과 점액질은 잘 구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질의 특성을 대표하는 말로 바꾸어서 생기는 사교적인 기질, 칼로릭은 주도하려는 기질, 멜랑콜릭은 독립적인 기질, 프래그매틱은 냉정해지는 기질,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팀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이고 박사님은 기질을 인간관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을 했고, 리차드 G. 아르로 박사는 기질 이론을 인간 상호 관계 안에서 체계화를 시켰는데, 프래그매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존적인 기질이 있음을 더 분명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서파인이라고 하는 의존적인 기질까지 해서 5가지 기질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기질 이론에 의하면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기질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기질을 생명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이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학습에 의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그 염색체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친자 확인이나 유전적인 질환, 혈액, 순환기, 비만, 치매 이런 것들에 대한 질환을 확인하고 또 예방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만약 기질이 타고난 특성이라고 한다면 유전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인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탐구성에 관한 이런 특성이 있다면 생균에 가깝겠죠. 그리고 우울증하고 관련된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멜랑콜리하고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유전인자하고 기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인자는 신체적인 특성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질은 개인적인 욕구나 소질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어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기질을 어떻게 분류하고 또 그 분류된 기질을 자기의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우선 다음 시간부터 기질을 분류한 다음에 기질 검사도 해보고 자기의 기질을 알고 자기의 기질에 합당한 리더십의 유형을 발견해내는 그런 과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